네, 설거지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최고의 컨텐츠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교도코트 채널의 팟캐스트 이교덕의 고트타임. 자, 오늘도 이정수 자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미국 쪽의 화제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상치 못한 스토리가 지난주에 좀 미국 격투기계를 흔들었다고 진짜 들었거든요. 흔들었어요. 예. 네, 거의 어지간한 양념감자 이상으로 흔들었습니다. 네. 그 존 존스가 스파링에서 다운을 당했다? 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아, 10년도 더 10년도 된 훨씬 더 된 얘기. 얘기를 예, 이제 예. 카를로스 콘딧, 내추럴 본 킬러, 그렇죠. 타고난 킬러 카를로스 콘딧이 퀸튼 잭슨의 팟캐스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를로스 콘딧이 엘버커키 출신이고, 뉴멕시코. 네, 그리고 존 존스가 엘버커키로 와서 그렉 잭슨과 같이 훈련하면서 팀 동료인 거죠. 맞아요. 그때 훈련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대전의 성심당, 엘버커키 앤 그렉 잭슨 아카데미 이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해운대 암소갈비 뭐 이렇게 음. 이어지는 측면인데 음. 어쨌건 이제 그 당시에 라커룸 스토리를 스파링룸, 프랙티스룸 스토리를 풀면서 퀸튼 잭슨 존 존스는 스파링 때 어땠어?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콘딧이 제가 보기엔 퀸튼 잭슨이 콘딧한테 이제 미리 촬영 사전에 전에 썰 하나 좀 달달한 거 하나 풀어줘 했던 것 같아. 지금 요새 팟캐스트 중에 제일 핫하잖아요. 제가 잭슨, 보기엔 제일 잭슨, 핫해요. 네. 잭슨 쇼인가요? 잭슨 팟캐스트. 잭슨 팟캐스트. 네, 잭슨이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건 주얼리 브랜드, 쿠반 링크라고 해서 남자들 많이 하는 그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 브랜드 런칭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같이 런칭을 한 거예요. 자기 그렇게 사업 됐군요. 파트너하고. 근데 이제 연출이 좋고 이게 워낙 썰을 재밌게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제가 되고 이제 콘디도 나오고 약간 옛날 토토가처럼 토토가 맞나요? 그쵸. 무한도전에서 토요일 옛날 가요제 스타들 뭐, 그래서 막 켄샘락, 탱크에벗 이런 선수들 다 나오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콘디도 나온 거예요. 거기서 또 얘기를 섭외도 잘 되는데 뭐 네. 코리안 화제도- 좀비도 나간 적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얘기거리를 계속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케빈 홀랜드랑도 막 맞아요. 싸우고 네, 막 그게 지금 바이럴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것까지 가면 너무 긴데 브라이스 미첼이 히틀러. 히틀러를 옹호하는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 후에 브라이스 미첼이 해명으로 나왔다가 뭐 거기서 또 말실수를 해서 유튜브 컨텐츠가 지워지고 막 하여튼 어쨌건 논란에 굉장히 중심에 훌륭한 있는. 팟캐스트를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팟캐스트를 런칭을 한 건데 거기 이제 콘딧이 나와서 원래는 프랙티스 룸에서 그 스파링 할 때 있었던 얘기를 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불문율이죠. 불문율인데 근데 이게 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콘딧은 사실 완전한 OG거든요. 완전히 진짜 OG 죠. 리스펙트 받는 선수니까 또 이미지도 워낙 좋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콘딧이 입이 싸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 내용만 화제가 된 건데 존 존스가 이야기인 즉슨 존 존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 그렉 잭슨 아카데미에서 다 선수들을 다운시키던 선수가 있다. 복부 뒤돌려차기로 스피닝 바디킥으로. 그 누구냐면 아들란 아마고프라는 체첸에서 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존 존스와 나 그리고 무수한 UFC 파이터들을 스파링에서 다운시켰다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렉 잭슨 아카데미가 네. 지금은 많이 좀 네. 내려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최고의 팀이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네, 팀이었죠. 왜냐면 많은 선수들이 거기서 같이 훈련하려고 모이던 맞아요. 때였잖아요. 네. 뭐 오브레임도 간 적이 있었고 맞아요. 알롭스키도 있었고 네. 뭐 트래비스 브라운 뭐 강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였을 맞아요. 텐데 네. 그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타격가라는 거죠. 이 마고메도프가. 맞습니다. 아마고프구나. 아들란 아마고프. 아마고프. 네. 어떤 선수인가요? 아들란. 이 선수가 이제 체첸 선수고 오리지널 볼즈라는 얘기가 있어요. 볼즈가 뭐냐면 늑대. 늑대. 우리 지금 치마에프의 별명이죠. 치마에프의 별명인데 역시 체첸 출신인데 그 거의 한 10여 년, 15년 전에 활동을 막 왕성하게 했던 이 아들란 아마고프의 별명도 보즈였던 거죠. 어느 나라 말입니까, 볼즈? 볼즈가 아무래도 러시아 러시아 말이겠죠? 아니겠죠? 네. 네, 러시아 말이겠죠. 이게 뭐냐면 이 선수가 그 당시에 이 강아지 십덕 격덕들 사이에서 개 격덕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던 선수였어요. 너무 강력해서. 하빕
하빕이나 뭐 함자처럼 그 당시에 진짜 그 당시에 뭐 SNS도 거의 없었을 때죠. 그때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앤소니 스미스가 미들급일 때 스트라이크 포스 선수였는데 막 KO 시키고 그래서 이제 로비 라울러랑 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로비 라울러 큰일 났다. 왜냐면 로비 라울러가 그때 미들급에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조금 하락기였거든요. 네네네. 2012년이네요. 네, UFC 복귀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진짜 강력한 선수라서 약간 느낌은 로비 라울러를 잡고 이름값을 키워라라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던져줬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둘이 맞붙으면 진짜 불꽃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이 선수 특징이 레슬링도 잘하고 엄청 다이나믹했어요. 엄청 다이나믹해서 막 돌려차기, 막 훅도 막 거의 막 허벅지에 손을 뒀다가 막 이렇게 날리는 선수들 있잖아요. MMA에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했는데 로비 라울러가 거기서 돌려 무릎차기로 실신을 시켜요 이 선수를. 말도 안 되는 KO가 나와요. 진짜 둘이 미친 사람처럼 싸우다가 갑자기 라울러가 점프를 하더니 무릎으로 돌려차기를 해서 그거를 맞춰서 이 아들란 아마고프가 오히려 실신 패배를 당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이후에도 잘하다가 UFC 와서 2승을 했는데 2013년에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스트라이크 포스가 흡수되면서 같이 같이 넘어온 왔어요.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제 미들급에 있다가 웰터급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했는데 연승을 거두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네. 이유는 찾아보니까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그 패더급의 자빗 같은 선수인 거예요. 자빗 뭐 최근에 몇 명 있어요. 다미르 뭐 이런 네, 선수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점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그만두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 그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나이 들어 보면 또 커리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격투 팬들은 격투 선수들에 있어서 커리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선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존 존스를 쓰러뜨렸다. 이게 이제 화제가 엄청 됐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이 선수가 진짜 웃긴 게 이 베일에 쌓여져 있던 이 선수가 러시안 팟캐스트에 나온 거예요. 러시아 팟캐스트 쪽에 본인 고향에서 팟캐스트 나. 저도 클립으로 봤는데 엄청 약간 합입 같은 것 같아요. 화법이. 아유 야 나 지난 일인데 뭐 충청도 분인가 싶기도 하고 워낙 좀 이렇게 좀 점잖다 그래야 되나? 아유 나 지금 와서 이렇게 주목받는 거 좀 부담된다. 내가 그 얘기 하기도 좀 그렇고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뭘 그런 아유 거 얘기해. 됐어. 근데 부정은 안 하는. 그렇죠. 근데 되겠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 존 존스의 대단함을 상기시켜주는 반증이기도 한 게. 그렇죠. 존 존스가 아니 스파링에서 다운 한 번 당했다고 10몇 년 전에. 진짜 온 인터넷이 들끓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고. 그러니까 존 존스가 뭐 워낙 막강한 이미지고 실제로도 지금 막강한 선수니까 그런 스파링에서 한번 떨어졌다는 것도 화제가 될 법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오칙전에서도 이번에 뒤돌려차기 바디 뒤돌려차기로 이겼잖아요. 그때 뭔가 당한 후에 뭔가를 배운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고. 스피닝 계열의 공격들을 간혹 쓰잖아요, 존 존스가. 더군다나 헤비급에서 그렇게 날렵한 선수가 없는데 그걸 쓰죠. 그 타점도 정확히 알고 있고. 존 존스가 확실히 좀 천재과이자 그러니까 기술에 열려 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열려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클립을 제가 또 이번 주에 하나 본 게 있는데 바스루튼이 썰을 또 푸는 거예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파민 중독 또 무섭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쇼츠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습니다. 그 바스루트는 레전드. UFC도 그렇죠. 활동했었고 원래는 UFC 헤비급 챔피언도 했었고 킥복싱도 했었고 별명은 미남. 엘 구아포. 엘 구아포인가요? 바스루트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킥복서인데 그냥 레전드죠. 다 인정해요 이 선수는. 레전드죠. 약간 가수로 치면 누구 같다 그래야 될까? 신승훈 조용필 그쵸 거의 조용필 정도죠. 선수고 워낙 호감이고 멋있고 의리도 있고 해서 그냥 선수들이 다 접고 들어가는 느낌. 근데 그 바스루텐이 썰을 푸는 거예요. 존 존스에 대한 거. 존 존스가 어디 라스베가스인가 어디 지나가다 만났대요. 근데 바스 막 이러면서 야 나
꿀팁 좀 줘 훈련할 때. 그래서 바스루턴이 그 얘기를 해줬대요. 사운드가 중요하다.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건데 원투 할 때 그 뭐 예를 들어 후 뭐 이렇게 슈 이렇게 하지 말고 리듬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도 슈슈슈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라고 팁을 줬대요. 존 존스가 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섀도우나 뭐 이렇게 샌드백을 칠 때 네가 생각하는 리듬대로 치게 된다. 그래서 빠르게 입으로 내뱉으면서 호흡을 슈슈 슈슈 이렇게 하지 말고 바바바박 바바바박 이런 리듬으로 하는 걸 습관을 들여라라고 했대요. 근데 존 존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서 그거를 연습을 했대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존 존스의 코치인 그렉 잭슨한테 전설적인 코치 그렉 잭슨한테 연락이 왔나 바스루튼이랑 만났나 했는데 그렉 잭슨이 웃으면서 야 너 존 존스한테 뭘 가르쳐 준 거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렉 잭슨 소속팀 선수들이 다 바바바바 다 바바바박 바바바박 다 그 리듬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체육관에 좀 저는 뭐 선수는 전혀 아니고 체육관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UFC 메인 이벤트에서 누가 뭐로 이기면 다음 날 가면 다 그거 연습하고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썰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존 존스가 그런 하나하나의 팁 같은 것도 그냥 흘려듣지 않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만 하면은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파이트 IQ에 있어서는 진짜 지능적인 선수다. 그렇게 그러니까 존 존스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는 대단해요. 일화다. 반증을 하는. 맞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한 거는 물론 이제 카를로스 콘디시니까는 뭐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그리고 10년도 지났으니까. 근데 스파링에서 어떤 결과들을 얘기한다, 유출한다. 이건 좀 불문율이잖아요. 격투기에서는. 하면 안 되는 불문율이죠. 최근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케빈 리 KO 되는 영상이 돌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케빈 리가 뭐 이걸 누가 유출을 했는지 뭐. 그게 또 지지난주 좀 엄청나게 좀 화제가 됐죠. 바이럴이 많이 됐죠. 그죠. 케빈 리가 멀리서 플라잉 닉킥을 한번 제가 보기에 그건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플라잉 닉킥을 했다가 내려오니까 선수가 진짜 발 딱 붙이고 꽝 박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로비 라울러가 지금 그 킬클리프 FC 케빈 리 현재 소속팀의 코치로 있거든요. 그래서 로비 라울러가 야 괜찮냐 그러고 비틀거리면서 이제 부축받으면서 그거는 굉장히 비매너죠. 뭐 스파링 룸에서 있었던 일은 거기서만 있어야 되지. 그치. 그걸 떠벌리면 왜냐면 스파링은 말 그대로 스파링이거든요. 개개인마다 스파링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또 선수가 어떤 시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스파링이라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테면 뭐 챔피언십을 앞둔 선수가 훈련 캠프 그 훈련을 안 하는 그 체중 감량 주 전주 마지막 주에 마지막 라운드면 엄청 샤프하게 할 거고 근데 뭐 부상 이후에 처음 돌아온 선수면 뭐 무릎 부상 이후에 처음 스파링을 해보는 선수면 엄청 라이트하게 할 거고 또 뭐 유명하지만 남희철 같은 선수는 스파링은 거의 힘을 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수는 또 스파링을 진심을 다해서 하는 선수도 있고 그게 너무 변수가 많아요. 스파링은 말 그대로 스파링일 뿐이에요. 스파링에선 킹인데 대회에 나가서는 얼어서 못하는 선수도 있고 반대의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스파링은 말 그대로 스파링인데 그 영상까지 찍은 거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위해서 프랙티스를 위해서 진짜 기술 상승을 위해서는 스스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누가 포스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고 그 촬영을 해서 그 영상 내에서 케빈 리를 KO 시키는 선수 있죠. 그러니까 넉아웃 시킨 선수, 넉다운 시킨 선수. 그 선수는 킬클리프에서 제명됐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존재 가치를 좀 올리는 그런 건 될 수 있는데 동업자 의식은 좀 없는 거지. 없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는 그 스파링 스토리가 또 레전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파링
스토리에서 당하는 쪽에 있는 선수, 썰에 있어서 당하는 쪽에 있는 선수 자존심도 많이 상할 거고. 제 대표적인 게 저는 떠오르는 게 TJ 딜라쇼, 코디 가브란트인데 아, 그렇죠. 처음에는 구전만 되다가 예. KO가 뭐 다운을 당했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정의 실현이 될 때도 있고 TJ 딜라쇼 같은 거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TJ 딜라쇼가 한 선수의 선수 생명을 끝내놨어요. 그 이름 뭐지? 크리스 홀드워스라고. 홀드워스. 되게 유망주였는데. 크리스 별명이 테이크다운이야. 크리스 테이크다운 홀드워스인데 음. 원래 강경호 선수랑 UFC에서 맞붙기로 돼 있었어요. 강경호가 치고 올라오고 홀드워스도 그 업계에서는 얘 미쳤다 요새. 폼 미쳤다. 맞아요. 그래서, 주목받던 신인이었어요. 엄청 주목받던 3살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둘이 맞붙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홀드워스 부상으로. 그게 왜냐면 TJ 딜라쇼가 저는 그래서 TJ 딜라쇼가 너무 비호감이에요. 스파링이 안 풀리니까 후두부에다가 그라운드 니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뇌진탕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심한 뇌진탕이 오면 선수 생활을 못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턱이 깨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뇌 손상이 그런 식으로 세게 가면, 그러니까 가벼운 뇌진탕은 다시 복귀가 가능한데 심한 뇌진탕은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홀드워스가 그대로 은퇴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TJ 딜라쇼가 팀 알파메일 소속이었잖아요. 유라야 페이버가 이끌던 경량급의 파라다이스. 거기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내부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하죠. 네.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리고 딜라쇼가 나중에 그 찾아보면 재패니즈 킥복서 TJ 딜라쇼 치면 나오는데 일본에서 온 자기보다 체급이 낮은 킥복서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랑 스파링을 하는데 스트레이트 킥복싱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딜라쇼가 진짜 좀 양스러운 게 땡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 훅을 센 거를 매기는 게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서커 펀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일본 선수가 너무 순박해서 뭐 그냥 웃어 넘겨. 근데 이제 TJ 딜라쇼가 더 욕을 먹는 게 그 바실 로마첸코라고 TJ 딜라쇼 전성기 때 바실 로마첸코랑 스파링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는 진짜 어지간한 그 제주도 갈치집 이상으로 발려요. 발릴 수밖에 없고. 딜라쇼는 어쨌든 모든 게 MMA 상위 호환인 복서니까. 그렇죠. 거기다 MMA가 아니니까 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또 엄청나게 겸손한 모습으로 막 인사를 하고 막 댓글까지 남겨서 너무 영광이었다 이렇게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딜라쇼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딜라쇼는 파도 괴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코너 맥그리거가 정확했다. 그죠. 코너 맥그리거가 숲속의 뱀이었네요. 잔디 속의 뱀. 잔디 속의 뱀. 그래서 뭐 그런 게 또 있죠. 스파링 스토리 같은 그러니까 스파링에 대한 내용들은 파고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업계 우리가 들은 내용도 사실 퍼뜨리지 않으려고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영상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용어로라도 그게 유출이 되면 또 이제 얘기들이 커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뭐 CCTV나 영상들이 선수한테는 효과적인 게 어느 때냐면 나 부상당했을 때, 맞아. 증명할 때. 맞아. 박현성 선수라든가 실제로 존 존스도 테이크다운 하다가 이제 어깨 다치는 장면을 CCTV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됐지. 맞아요. 아니면 뭐 또 도망갔다는 둥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 스파링 영상을 잘 컨텐츠로 미디어적으로 활용하는 선수는 요즘엔 페레이라 같고 페레이라가 확실히 좀 센스가 있는 게 리스펙트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그런 스파링하면 편집해서 올려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근데 페레이라는 풀 버전으로 올리고 심지어 상대 선수가 잘하는 장면이랑 자기가 잘하는 장면을 둘 다 슬로우로 걸어서 올리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또 더 좋아지는 거죠. 하여튼 요즘에서도 스파링 콘텐츠가 유튜브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매미킴 TV가 요즘 약간 해외 전지훈련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해외 유명 선수들하고 훈련하고 스파링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주는 팁 아니면 김동현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팁을 주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도. 저도 이제 스파링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어떤 선수나 격투기 대회 그 붐업을 프로모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거에 가장 좋은 예가 뭐라고 보냐면 가장 좋은
코너 맥그리거랑 메이웨더의 경기 전에 코너 맥그리거가 복싱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미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거 알고 미친 인간인 거 알고 스트라이커 쩌는 거 아는데 얘가 복싱링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높은 확률로 주파 쪽에서 흘렸다. 그러니까 UFC 쪽에서 흘렸다는 설이 유력한데 밝혀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냐면 복싱 전 챔피언 폴리 말리나지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폴 말리나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WBA 챔피언 출신일 겁니다. 제가 복싱은 대명까지는 몰라서 맞을 거예요. WBA 챔피언 맞아요. 네.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랑 스파링 영상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 선수는 은퇴를 그 당시엔 했을 때였을 거예요. 거예요. 그래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막 복싱 선수들이 은퇴하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것도 아니고 딱 몸도 유지하는 상태였고 그 선수랑 스파링을 하는데 맥그리거가 너무 여유롭게 다운을 두 번 시키는 거예요. 뺐죠. 예. 너무 쉽게 그리고 약간 가르쳐 주듯이 막 각도를 바뀌면 근데 그때 맥그리거의 폼은 진짜 미친 폼이었으니까 근데 그 저화질의 영상이 풀리면서 인터넷이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거 맥그리거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뭐 경기도 잘했고 초반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바이럴인 거죠 마케팅에 있어서. 어떻게 의도는 했겠지만 그게 뭐 고화질이라서 됐던 것도 아니고 어디 광고를 줘서 공중파에서 틀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영상이 저화질로 풀리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파이트 프로모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제이크 폴, 마이크 타이슨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그때 그 영상 이후에 맥그리거가 복싱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 정도는 전 하네. 챔피언을 아무리 가지고 오네. 은퇴했어도 너무 쉽게 가지고 놀 정도가 됐네 하면서 증폭이 됐던 좋은 프로모션이 있었고 하나 더는 기억나실 텐데 이거는 이제 SNS 시절 이전에 케인 벨라스케즈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라커룸 그러니까 스파링 스토리가 많이 썰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못했던 게 헤드코치 하비에르 멘데즈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본 3대 천재가 있다. 첫 번째는 켄 젬락의 동생 프랭크 젬락 UFC 챔피언이었죠. 그 다음 BJ 펜 그 다음 케인 벨라스케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UFC 파이터였던 폴 부엔텔로랑 스파링을 했는데 벨라스케즈가 첫날 뭐 체육관 등록하고 첫날 레슬러 출신이지만 첫 스파링을 했는데 완전히 부엔텔로를 죽사발을 만들어놨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푼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어요. 케인 실제 벨라스케즈라는 기사도 썼었고 선수가 있는데 그때가 3승 4승 이럴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가 그리고 UFC 아마 데뷔했을 맞아요. 텐데 그때 엄청나게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됐죠. 이게 제가 요즘도 이제 하드 같은 거 정리를 하는데 진짜 아까운 게 많아요. 그때 우리 저기 라스베가스 두 번째 갔을 때 그때 사진이 없어졌어요. 나 그때 사진이 없어졌어요. 알아요. 그때가 우리가 뭐 대회 끝나고 진짜 우연치 않게 리무진을 맞아요. 탔었어요. 택시 한 10,000원짜리 탔는데 그게 20달러인가밖에 안 했었어.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고급 리무진을 평생에 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막 와인잔 들고 막 맞아. 서로 그 사진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졌죠. 그러니까 스파링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거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 제가 다 갖고 있는 거 2004년 때부터 있거든요. 한 10테라 정도 돼요. 와. 다 뒤지면은 그게 하나하나 다 추억이고 그거 기록이에요, 풀면 진짜. 재밌겠는데. 그런데 이제 다 풀 수는 없죠. 또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으니까. 스파링 얘기는 진짜 국내에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저는 뭐 지금은 많이 국내 격투기하고는 멀어져서 그냥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경기랑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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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지금 30분 저희가 딱 해서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만 지금 떠오르는 거. 지금 이종수 기자 딱 떠오르니까 그때 너무 웃었는데 저는 UFC 취재를 갔어요. 엠파이트로 등록을 해서 갔었어요. 그때 UFC 미국 유학 생활할 때였으니까 혼자 갔어요. 근데 그때가 크로캅 에디 산체스 경기였을 거예요. 근데 등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케이지 사이드로 들어갔을 거예요. 케이지 사이드로 갔죠. 케이지 사이드라고 하면 취재썰. 옆에 데이나 화이트 막 진짜 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옆에 기자들이 제일 가깝게 찍는 사람들이 사진 기자들이에요.
그걸 웬만해선 잘 안 줍니다 원래. 심지어 데이나 화이트 그때 그 견해가 MMA 미디어한테는 더더욱 안 줬어요. 말하자면 막 뉴욕 타임즈, 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일간지 뭐 아니면 공중파 스포츠 채널 이런 데만 케이지 사이드를 줬어요. 근데 한국에서 날라왔다니까 그 한국에서 자리를 준 거야. 그렇죠. 근데 다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정수 그쵸. 기자한테. 다들 DSLR로 따다닥 찍고 있는데 대포 있잖아요. 혼자 똑딱이. 와 그때는 진짜 똑딱이 이렇게. 와 그때는 등골이 근데 그때는 그럴 필요 없는데 약간 내가 국가대표다. 약간 그때 BTS보다 20년 전이니까 아, 나는 국가대표다. 그래서 이제 엠파이트에서 신청을 해서 갔어. 비표를 받았어. 근데 네. 봤는데 케이지 사이드. 케이지 사이드? 아 20대 초반이니까. 흥분하죠. 흥분은 되죠. 흥분이라기보다 아 긴장. 긴장도 아니고 국가대표다. 나는 취재 국가대표다. 똑딱이 들고. 뚝딱이 들고 그 당시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빌리고 그 전도사님한테 비디오 카메라 빌리고 카메라는 디카라고 하죠. 네. 그래도 그 한 30만 원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주신 디카. 진짜 컴팩트하게 생겼어. 요만해. 아마 그 광고 사진에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가 그 광고였을 거예요. 갔는데 진짜 갔더니 진짜 어지간한 뭐 이라크 전쟁 이상으로 그쵸. 대포가 막 있죠. 옆에 봤는데 막 수염 이런 아저씨가 대포도 4개야 막 뒤에서 막 람보처럼 꺼내서 막 빠바바바바바박 하는데 내가 막 등에서 식은땀이 막 진짜 식은땀이 너무 흐르는 거. 와 나 큰일 났다. 프릴림에서 찍는데 그리고 내가 한 번은 그거 지금 UFC 파이트 패스 보면 나올 수도 있어 내가. 플래시를 한번 터트린 거야. 그거 난리 나는데 원래. 프릴림이니까 다행이지. 그거 원래 진짜 등에서는 퇴장 사유거든요. 등에서는 식은땀. 그날 또 비닐을 쓰고 갔어. 멋부리 나와. 이러면 귀 뒤에 막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는데 막 큰일 났다. 아니 그 케이지 사이드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만약에 그거 있는데 누가 옆에서 똑딱이. 근데 다행인 게 내가 막 너무 안절부절하니까 UFC 홍보 담당 직원이 이렇게 오더니 누가 날 툭툭 쳐서 딱 봤더니 그 불편하면 그냥 책상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앉아서 이제 했었죠. 바로 뒤에 또 그 라이터들의 책상들이 있고 맞아요. 그런 썰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도 추억이죠. 정말 20년 된 추억. 대단한 진짜 그게 아마 한국에서 최초일 거예요. 링사이드 들어간 게. 케이지 사이드 들어간 그쵸. 게. 그 후로 한국 사람을 못 믿게 그리고 똑딱이로 거기서 찍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거는 진짜 레전드가 아니고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아니고 레전드입니다. 알바름으로 하시죠. 이건 레전드. 여기까지 할까요? 천둥 레자 써서 레전드다. 네네 이 정도 하시죠.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